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동과 스포츠에 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만들고 있는 닥터 우 TV입니다. 오늘은 롤랑가로스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9일로 롤랑가로스 대장정이 막을 내립니다. 남자 테니스계의 트로이카 전성시대를 열었던 로저 페더러, 라파엘 나달, 그리고 노박 조코비치. 자, 페더러가 은퇴한 가운데 나달은 부상을 딛고 출전을 했지만 1회전에서 알렉산더 즈베르프에게 패해서 탈락하고 맙니다. 조코비치는 32강, 16강 모두 4시간이 넘는 대혈투 끝에 승리했지만 무릎 부상을 이겨내지 못하고 기권하고 맙니다. 트로이카 모두 더 이상 코트에서 볼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많이 남게 됩니다. 나달은 너무 많은 활동량 때문에 무릎 부상이 계속되었죠. 최근 잦은 부상으로 거의 은퇴 상태로 매니아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왼발 부상을 안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나달은 왼발에 뮬러 와이저 중후군이라는 다소 생소한 희귀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라파엘 나달은 2005년도에 이 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최근 또 통증이 심해진 탓에 은퇴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뮬러 와이즈 병, 저도 이제 굉장히 생소한 병이어서 한번 그 관련된 논문을 찾아봤는데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실에서 쓴 논문이 한 편 있어서 참고를 삼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뮬러 와이저 병은 성인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런 발 등에서 그런 구조적인 변형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또 병명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고 또 일반적인 정형외과 저서에서조차 소개되어 있지 않은 아주 드문 질환이지만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드문 병은 아니라고 합니다. 국내 보고는 아직 없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논문을 보니까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해서 완전히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불치병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파엘 나달은 롤랑가로스 대회 1회전에서 탈락한 다음에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죠. 파리 올림픽에서 만나자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올림픽을 주 목표로 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같은 국적에 누구 있습니까? 그쵸? 카를로스 알카라스와 짝을 이뤄서 남자 복식 금메달을 노리고 화려하게 아마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뉘앙스를 남기게 됩니다. 나달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자 단식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진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남자 복식에서 또 금메달을 획득을 했죠. 올 여름에 개최되는 파리 올림픽은 바로 라파엘 나달이 가장 선호하는 코트인 롤랑가로스에서 열리게 됩니다. 클레이 코트죠. 나달한테는 강한 코트죠. 그런데 중간에 열리는 대회가 윈블던 아니겠습니까? 즉 롤랑가로스 준비를 위해서 클레이 코트에서 연습을 했고 7월 26일 날 파리 올림픽이 개최가 됩니다. 그것도 또 클레이 코트죠. 근데 중간에 윈블던 7월 1일 날 개막을 하는데 윈블던은 잔디 코트죠. 그래서 파리 올림픽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잔디 코트인 윈블던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조코비치 얘기입니다. 조코비치는 지난 6월 5일 본인의 SNS를 통해서 롤랑가로스에서 기권한다는 소식을 알리게 돼서 너무너무 슬프다라고 말을 남겼죠. 작년도 롤랑가로스 우승자인 디펜딩 챔피언 조코비치는 지난 6월 3일 열린 16강전에서 세계 25위 아르헨티나의 세른돌로를 만나서 4시간 39분이라는 그런 접전을 펼친 끝에 3대2로 이기는 투혼을 보였습니다. 또 그 전에 앞서 세계 랭킹 22위 이탈리아의 무세티를 만나서 32강전도
4시간 29분이라는 접전을 펼치고 새벽 3시에 끝났습니다. 16강 당시 조코비치는 코트에서 여러 차례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무릎을 다쳤습니다. 무릎 통증이 심해지자 경기 도중에 메디컬 타임을 부르기도 했죠. 16강전에서 세르놀로를 이기고 경기 직후에 병원으로 가서 MRI 촬영을 한 결과 무릎 반월판이 파열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조코비치가 부상에서 회복해서 다음 달 1일에 개막하는 윈블던에 복귀할지는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와도 적지 않은 나이에 예전 같은 기량을 펼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코비치가 당한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월상 연골은 무릎 관절 안에 있는 이 C 모양, 반월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쿠션 역할을 하는 구조물입니다. 연골이 파열되었다면 그 봉합 수술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요. 또 봉합할 수가 없다면 제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조코비치가 파열이 되어서 봉합 수술이 가능하다면 봉합 수술은 내시경으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수술한 다음에라도 약 4주에서 6주 정도, 그러니까 한 달 정도는 무릎에 부하가 가해지는 움직임을 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소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7월 1일에 개막하는 윈블던 대회 출전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8월 26일 날 개최되는 US 오픈에서는 재활과 또 연습 기간을 고려한다면은 가능도 하겠지만은 이것 또한 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승전에 오른 지베레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베레프는 희귀병이면서도 또 불치병에 속하는 소아당뇨를 앓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베레프는 프랑스의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 의사와 면담할 때마다 그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병을 앓으면서 수준급의 스포츠를 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냥 취미로 너는 테니스를 즐기는 수준으로 해라. 선수가 되기에는 이 소아당뇨라는 것이 만만치 않은 병이다. 절대로 너는 스포츠로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베레프는 그것을 다 극복해냈죠. 인터뷰에서 지베레프는 자신이 3살 때 당뇨병 진단을 받은 점, 또 과거에는 당뇨병을 또 부끄러워해서 학교에서 놀림받고 왕따를 당했던 점 등을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학교에서 누군가가 내가 혈당을 재는 그런 기구와 또 인슐린을 훔친 적이 있다. 나는 학교 밖에서 엉망으로 부서진 기구들이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것을 발견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 그런 불우한 과거의 경험을 삼아서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소아당뇨는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혈당을 조절하는 우리 몸속에 기전이 있는데 만약에 음식물을 섭취를 해서 당이 올라가게 되면은 췌장에 있는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또 낮추게 되죠. 또 반대로 장시간 공복인 상태에서 아니면은 또 운동을 한 상태에서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은 또 췌장에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또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소아당뇨병이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췌장을 파괴하는 그런 무서운 질환입니다. 췌장이 파괴되니까 당연히 알파세포건 베타세포건 거기서 만들어지는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이 생겨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혈당이 올라가도 떨어뜨릴 수가 없고 반대로 또 혈당이 떨어져도 끌어올릴 수가 없는 그런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린아이들 때부터 이제 걸리게 되죠. 빠르게는 100일 정도부터 이제 증상이 나타나서 지베레프 같은 경우는 3살 때 발병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발병을 하게 되면은 부모는 삶이 아닙니다. 사는 게 아니죠. 계속 시간마다 혈당을 체크해서 혈당이 떨어지면은 또 오렌지 주스나 또 초콜릿 같은 것을 억지로라도 먹여서 혈당을 끌어올려야 되고요. 또 혈당이 높다 보면은
인슐린을 또 배에다가 주사기로 맞춰서 또 끌어내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거의 인생을 포기하고 자식들의 당뇨병 관리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베레프가 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스포츠 선수로서 또 테니스 선수로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우뚝 선다는 것은 정말 경이로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롤란 가로스 2024년 대회를 결산하면서 나달과 또 지베레프가 겪고 있는 희귀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초인간적인 의지로 희귀병을 극복하고 세계 최고의 자리에 우뚝 선 이야기를 접해보았습니다. 조코비치는 이들과 조금 다른 그런 상황을 겪었지만 37살이 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자기관리로 세계 최고의 자리에서 여전히 현역으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불의의 무릎 부상을 겪고 있다는 소식도 접해봤습니다. 앞으로 이들 앞에 놓여있는 힘든 난관을 또 어떻게 또 극복하고 또 다른 승리의 멸류관을 쓰게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어떻게 오늘 이야기 재밌게 잘 들으셨습니까? 네, 다음번에는 또 좀 더 유익하고 또 한 뼘은 또 재밌을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